영주 FM에서 보내드리는 영주가 좋아 금주의 핫 이슈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시의 위상, 이미지 제고에도 아주 중요한 분야죠. 이번 주 월요일인 지난 18일 영주시청에서 빅데이터로 본 영주 관광 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내 시군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 빅데이터 운영팀 홍초롱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빅데이터로 본 영주 관광 조사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사에서는 지난해부터 도내 시군 맞춤형으로 관광 실태를 분석하고 또 향후 방향까지 제시하는 빅데이터로 본 경북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올해 5월 말부터 분석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KT 이동통신 데이터랑 또 BC카드, 신한카드 사용 내역, 또 티맵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로그와 뭐 인스타그램 등 이런 소셜 미디어까지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요. 또 최근 3년간 영주를 방문한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또 실시하기도 하고, 공사와 영주시에서 추진한 관광 사업 실적, 그리고 영주시 의회 회의 자료 등 뭐 이런 스몰 데이터까지 결합을 해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영주시 관광 흐름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주시 관광개발단이랑 논의는 또 당연히 했고, 관광 전문가와 또 공사 내부에서 TF팀까지 함께 구성을 해서 자문회의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사업에 좀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관광 산업이 지난해까지 사실 굉장히 위축돼 있었잖아요. 여 네네. 네, 영주도 아마 그 영향을 좀 받았겠죠?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통신 빅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가 한 13.4%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서 2022년에는 코로나 이전인 한 19년도 대비해서 99%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지난해 이제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19년도 대비해서 83.9%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부석사나 소수서원 같이 유료 관광지점 입장객 수를 또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지난해에도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타격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게 2019년도에 입장객 수가 한 260만 명에 육박했다면 작년도에는 150만 명으로 아직도 한 어 57.8% 네. 수준에 그치는 경우였고요. 그런데 또 평균 숙박 일수는 2019년도에 1.2 일이었는데 작년에는 1.6 일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증가를 해서 좀 더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관광을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네네. 이후에 좀 희망적으로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주하면 아무래도 부석사, 서원, 선비, 사과, 한우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조사 네. 결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도 그 점이 궁금해서 최근 3 년간 영주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 한 500 분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설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되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부석사, 풍기인삼, 선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또한 또 방문 관광지, 만족한 관광지, 재방문한 관광지 모두 1 위가 부석사일 만큼 부석사가 아무래도 명실상부한 영주시의 대표 관광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로 또 이제 봤을 때도 그랬는데요.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도 부석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4년간 내비게이션 검색 상위 관광지를 보면 부석사, 소수서원, 풍기 인삼시장 이런 것들이 다 북부 권역에 위치한 관광지인데 이 북부 권역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권역별로 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신호도 보였는데요. 지난해에는 그 무선 외나무다리 축제가 개최됐는데 이때는 또 부석사를 제치고 무선마을이 유료 관광지 입장객 1 위로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지난 8 월에 영주댐도 이제 준공 승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행사로 좀 권역에 한정되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관광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예상대로 이제 네네. 부석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영주 그 관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래도 네. 말씀처럼 다른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관광 마케팅을 하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경상북도 내에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뭐 물론 네. 전국적으로도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영주 관광의 특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장단점까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경북에도 22개 시군이 지금 있는데요. 경북 관광 평균이랑 영주 관광을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영주 관광은 쇼핑업 소비 비중이 높고 그리고 역사 관광지에 대한 내비게이션 검색 비중이 높다라는 특징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 업종별 소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쇼핑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경북 평균 한 18.6% 였다면 영주시는 30.5%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반면에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여가 서비스업 소비 비중은 4% 였는데 경상북도 평균이 17.2% 였던 것에 비해서 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검색 비중에서는 역사 관광지에 대한 검색이 경북 평균이 9.6% 였고 영주시가 21.6%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을 했을 때 또 흥미로웠던 점은 영주를 방문하기 전에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문화유적을 방문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 "방문 후에는 그럼 가장 만족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자연경관을 감상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러웠다."라는 식으로 답변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이 가장 흥미로웠고요. 네. 이렇게 좀 자연경관이 좀 특장점이고 또 전국 최초로 힐링 특구라는 상징성이 있기도 하고 안빈낙도 힐링 영주 그리고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과 공사가 추진하는 그 체험 경북 가족 여행이라는 가족 투어 상품 중에 숲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봐서는 풍류, 웰리스 힐링, 생태 이런 관광 이미지를 가질 때 경쟁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인근 시군이 안동, 문경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좀 관광 정체성이 확실한 반면에 비해서 영주는 좀 이에 비해서는 특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는 체류성이 좀 떨어지고 영주에서 대표적인 그 선비 이미지라는 것이 '관광 분야에서도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든다는 것을 뭐 단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결과 나온 단점까지 투명하게 밝혀 주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앞서 저도 놀란 부분이에요. 자연경관 네. 감상이 많은 분들의 만족도를 주고, 또 풍류, 힐링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 월요일에 보고회가 있었고 관련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어떤 좀 개선점과 추진 과제가 제시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석에 따른 추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었는데요. 먼저 연계 관광 활성화입니다. 연계 관광 활성화라는 것은 이제 영주시 내에 이제 교통이 취약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인데요.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기차 등 요거를 이제 이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좀 강화를 하고 관광 택시 앱을 좀 활용해서 '교통의 한계를 좀 극복하자.'라는 것이랑
봉화 그리고 영월 같이 좀 인근 지역까지도 연계하는 마케팅으로 지역 상생을 좀 도모해 보자라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자는 건데요. 영주의 특산품을 좀 활용해서 인견 피트니스 웨어 그리고 문어 음식 패키지 뭐 요런 특화된 관광 기념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주를 생각하면 뭐 가을에 부석사 그리고 봄에는 뭐 철쭉제도 많이 가시는데 그 외에 뭐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없다는 것이 좀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매력을 고루고루 홍보해서 예를 들면 봄에는 소백산 철쭉제, 여름에는 계곡 그리고 곧 지어질 영주댐 레포츠 시설, 그리고 가을은 무선 외나무다리 축제랑 부석사, 겨울은 풍기 온천 리조트랑 국립산림치유원에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좀 타이틀을 정해서 홍보한다면 관광 비수기도 없는 그런 영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 과제로는요. 보고회 현장에서도 이게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선비 이미지 재정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주와 선비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관광에서도 선비만을 강조하기에는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 그리고 정책을 펼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좀 명확한 관광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 좀 중요한 추진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빅데이터로 본 영주 관광 그리고 이번 말씀해 주신 월요일 보고회 사진이 함께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발표회에서도 조사 분석을 진행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또 영주시 간의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상호 협조 속에서 영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걸 좀 기대해 봐도 되겠죠? 아 네 그럼요. 공사는 현재 경주에 있는 본사 이외에도 북부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 보고에도 북부지사 지역 관광 육성팀이 함께 참석해서 영주 관광 활성화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영주시와 협력 관계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종 선정이 되진 않았지만 스마트 관광 도시 선정을 위해서 함께 이제 노력하였고, 그리고 다가오는 10월에도 영주시에서 경북 전통 음식 축제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주시와의 이런 상호 협조 속에서 다양한 사업과 전략적 관광 마케팅을 펼치면서 또 영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영주 관광 진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네, 알겠습니다. 네. 홍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분석한 영주 관광, 경북문화관광공사 빅데이터 운영팀 홍초롱 대리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